당장 이 습관 멈추세요.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1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요. 이런 증상들 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매일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폐물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에 쌓이고 간에 쌓이고 신장에 쌓이고 결국 온몸이 독소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아침마다 개운하지 않은 진짜 이유입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독소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몸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몸에 무엇이 쌓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독소 배출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3주 안에 몸이 달라집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 결과 독소 배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피로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먼저 독소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간, 심장, 폐, 피부, 림프계라는 5가지 해독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5기관이 팀을 이루어 독소를 척척 처리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일 때는 아무리 오염된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필터를 오래 쓰면 막히기 시작하죠. 물이 제대로 안 걸러지고 오히려 나쁜 성분이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해독기관도 똑같습니다. 60대가 되면 간의 해독 능력이 20대에 비해 37% 정도 감소합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도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폐의 독소 배출 능력, 피부를 통한 땀 배출 능력, 림프계의 순환 능력도 모두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런데 독소가 들어오는 양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방부제, 색소, 농약 잔류물,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의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 속의 화학 성분들, 이것들이 매일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은 72살이십니다. 청주 시내에서 20년 넘게 은행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요. 퇴직하고 나서도 5년 이상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늘 피로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싫고 식사를 해도 맛이 없고 손발이 자주 붓는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독소 배출에 대한 정보를 접하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딱 3가지 습관을 꾸준히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자 손발 부종이 줄어들고 2달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오히려 같은 나이 친구들보다 훨씬 활기차다고 주변에서 말한다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독소 배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고 특별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10가지 습관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세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세포가 교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 호흡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와 기타 부산물들이 밤새 쌓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은 이 노폐물들을 씻어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물은 안 되냐고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 체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의 물을 드세요. 양은 종이컵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것만 해도 장의 독소 배출이 상당히 개선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무 물이나 마셔도 몸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신경 써드려야 합니다. 몸이 우리를 위해 수십 년을 일해왔으니 이제 우리가 몸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식사는 채소부터 드세요. 여러분, 식사 순서가 독소 배출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의 독소를 끌어모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쓰레기차처럼요. 장 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이 식이섬유가 먼저 장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밥이나 고기가 들어와도 식이섬유가 이미 독소를 흡착하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소 배출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거꾸로 밥과 고기를 먼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를 위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이 상태에서 채소를 드셔도 식이섬유의 독소 흡착 효과가 떨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식사 순서를 채소 먼저로 바꿨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확연히 완만해지고 장내 독소 배출 효율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상에서 김치를 먼저 드세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나물, 어떤 나물이든 먼저 드세요. 반 공기 정도의 나물이나 채소를 먼저 드신 다음에 밥과 국, 고기나 생선을 드시면 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밥 먼저 반찬 나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 순서를 바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습관이 되면 오히려 채소부터 먹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세 번째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땀을 내세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배출 기관입니다. 땀을 통해 중금속, 화학물질, 체내 노폐물 등 다양한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쉽게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땀을 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어려우신 분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셔도 됩니다.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체온이 오르면서 땀이 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독소 배출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이것도 중요합니다.
땀을 내고 난 뒤에 반드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땀이 나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필수입니다. 땀을 내고 나서 물 보충을 안 하시면 오히려 독소가 농축되어 몸에 해롭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땀을 내는 활동을 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피부 독소 배출 기능이 훨씬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깊은 숨쉬기를 하루 3번 하세요. 여러분, 폐는 독소 배출의 핵심 기관입니다.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와 함께 각종 휘발성 독소들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깊이 숨을 쉬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얕게 숨을 쉽니다. 얕은 호흡은 폐의 일부분만 사용합니다. 폐 아래쪽은 아예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 하부에 독소가 쌓이고 폐 기능도 점점 떨어집니다. 깊은 숨쉬기 방법입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배가 앞으로 불룩 나올 때까지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를 2배 길게 하세요. 이걸 한 번에 10번씩 하루 3번 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호흡 운동이 폐 속 독소 배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서울아산병원 호흡기 내과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복식 호흡 훈련이 폐 환기량을 23% 이상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폐 환기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 3번만 꾸준히 하셔도 폐를 통한 독소 배출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5번째 습관입니다. 점심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식사 후 바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시면 식사 후에 졸리기도 하고 움직이기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앉아 계시면 독소가 훨씬 빨리 쌓입니다. 식후 걷기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 안에 노폐물이 더 빨리 쌓이고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가볍게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독소가 해독기관으로 더 잘 전달됩니다. 얼마나 걸어야 하냐고요? 빠르게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천천히 걸으세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15분 이상 걸으시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쁜 날은 집 안을 걸어도 됩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점심 드시고 나서 잠깐 밖에 나가셔서 동네 한 바퀴 이웃분들도 만나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독소도 배출하고 일석삼조 아닙니까? 6번째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가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집중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소화할 음식이 위장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에너지가 소화에 집중됩니다. 간이 해독에 써야 할 에너지를 소화가 빼앗아 갑니다. 그 결과 독소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독소가 다음 날까지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도 피곤한 이유입니다. 먹은 것이 소화되느라 간이 해독을 못하고 독소가 쌓인 채로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자도 피곤하다면 이 습관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저녁 식사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세요. 그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허브차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허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금방 사라집니다. 한 달만 이 습관을 유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몸이 밤새 충분히 해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싼 보충제 10가지를 먹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독소 배출 방법입니다. 7번째 습관입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드세요. 여러분, 물이 독소 배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독소는 대부분 물에 녹아서 소변이나 땀을 통해 배출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몸속에 갇힙니다. 신장도 물이 충분해야 독소를 제대로 여과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진하게 농축되어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몸이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만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기상 후 한 잔, 아침 식사 전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 2시에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한 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6잔이 됩니다. 차, 커피도 물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물은 물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이 좋지만 미지근한 물도 괜찮습니다. 8번째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 이상적입니다. 잠 이야기를 왜 독소 배출에 넣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도 독소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뇌 속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독자적인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주로 수면 중에 작동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 속에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심하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걱정이 많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 숙면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10분 정도 하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잘 옵니다. 또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보지 마세요. 밝은 화면은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독소를 청소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무시는 동안 몸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청주 장순옥 어르신도 처음에는 새벽 2시, 3시까지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드시곤 했대요. 그런데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서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자기 전에 족욕을 하는 습관을 시작하시고부터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9번째 습관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매일 드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 막걸리, 이 발효 음식들이 사실은 강력한 독소 배출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발효 음식에는 유익한 균, 즉 유산균이 가득합니다. 이 유산균이 장 속에 들어가서 유해균을 몰아내고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독소 흡수가 줄어들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어르신들 중에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요구르트 같은 것을 드셔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국이나 청국장, 잘 익은 김치 한 가지만 매일 드셔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발효 음식이 세계 어떤 요구르트보다 유산균 종류와 수가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 최고의 해독 음식입니다. 다만 한 가지, 김치는 오래 익은 것이 좋지만 된장이나 청국장은 짜지 않게 드세요. 소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짜지 않게 조금씩 매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잠깐, 스트레스가 독소 배출과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간 기능을 억제하고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독소 배출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습관을 유지해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독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노래를 부르거나 책을 읽거나 화초를 키우거나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웃는 것도 좋습니다. 웃으면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웃으면서 건강해집시다. 독소도 배출하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이보다 좋은 건강 비결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독소 배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두 번째, 식사는 채소부터. 세 번째, 하루 한 번 땀내기. 네 번째, 깊은 숨쉬기 하루 3번. 다섯 번째, 점심 후 15분 걷기. 여섯 번째, 저녁 6시 이후 음식 끊기. 일곱 번째, 하루 물 6잔에서 8잔. 여덟 번째, 7시간에서 8시간 수면. 아홉 번째, 된장, 김치, 발효 음식 매일. 10번째, 하루 한 번 좋아하는 일 하기. 이 10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5가지 해독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면 독소 배출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독 기관,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 공장입니다.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고 약물을 분해하고 알코올을 처리하고 노폐물을 담즙으로 변환해서 장으로 내보냅니다. 간이 하루에 처리하는 혈액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우리 몸 전체 혈액의 양을
여러 번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간이 지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눈충혈, 오른쪽 윗배의 불쾌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간을 도와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요즘 건강식품 가게에 가면 마늘 관련 제품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드시는 음식에 마늘을 충분히 넣어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민들레차입니다. 민들레는 간의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봄에는 민들레를 직접 뜯어서 나물로 드셔도 좋고 말린 민들레를 차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간을 피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약입니다. 나이 드시면 드시는 약이 많아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수면제, 소화제, 이 약들을 모두 간이 처리합니다. 약이 많을수록 간의 부담이 커집니다. 물론 필요한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약을 줄이는 것,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개선해서 약을 줄여 나가는 것, 이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독기관,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해서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엄청납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합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고 노폐물이 농축된 약 1리터에서 1리터 500ml 정도가 소변으로 나옵니다. 신장이 건강하려면 물이 충분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농축되어 신장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루 물 6잔에서 8잔이 신장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을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짜게 드시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소염 진통제를 자주 드시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너무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크랜베리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크랜베리 주스나 말린 크랜베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신장과 요로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말린 크랜베리를 조금씩 드시거나 무설탕 크랜베리 주스를 드세요. 또 하나, 수박입니다. 여름에 수박이 나오면 꼭 드세요. 수박에는 수분이 93% 이상 들어있어서 신장 청소에 좋습니다. 수박씨도 버리지 마시고 갈아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수박씨에 신장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해독기관, 폐입니다. 폐는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휘발성 독소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속에는 얼마나 많은 유해 물질이 있을까요? 미세먼지, 황사,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이것들이 폐 속으로 들어옵니다. 폐는 이것들을 걸러내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선한 공기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외 활동을 줄이고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켜두세요. 폐에 좋은 식품도 있습니다. 도라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기관지를 보호하고 폐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 나물, 도라지 무침, 도라지 차,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또 배즙도 좋습니다. 배에는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기침이 자주 나거나 목이 건조하신 분들은 배즙을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네 번째, 해독기관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전체 체표 면적이 성인 기준으로 약 1제곱미터에서 2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넓은 피부를 통해 땀으로 독소가 배출됩니다. 피부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식 마사지입니다. 매일 아침 샤워하기 전에 부드러운 솔이나 손으로 피부를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다리에서 심장 방향으로, 팔에서 심장 방향으로 쓸어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지고 피부를 통한 독소 배출이 활성화됩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피부 관리와 적절한 발안이 피부의 독소 배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시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세포 교체 주기가 길어집니다.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해독기관, 림프계입니다. 림프계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해독기관입니다. 혈관 옆에 나란히 달리고 있는 림프관 시스템입니다. 림프관 속을 흐르는 림프액은 세포 주변의 독소와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등을 청소하고 면역세포를 전달합니다. 림프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액은 심장이라는 펌프가 있어서 자동으로 순환합니다. 하지만 림프액은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흐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적으면 림프 순환이 느려지고 독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습니다. 림프 순환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입니다. 아까 점심 식사 후 걷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림프 순환에도 좋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건식 마사지도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리 뛰기입니다. 트램폴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탄성 매트입니다. 이 위에서 살짝 뛰면 림프 순환이 매우 빠르게 좋아집니다. 트램폴린이 없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동작만 해도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발 뒤꿈치 올리기 운동을 하루에 30번에서 50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5가지 해독기관과 각 기관을 돕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독소 배출 상식 몇 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디톡스 주스나 해독 주스를 마시면 독소가 빠진다. 비싼 해독 주스 사 드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간, 신장, 폐, 피부, 림프계라는 5가지 완벽한 해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스 하나가 이 5가지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값비싼 해독 제품에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오해, 단식을 하면 독소가 빠진다. 이분들도 계십니다. 며칠씩 굶으면 독소가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데 장기간의 단식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식 중에 근육이 분해되고 영양이 부족해지고 대사가 떨어집니다. 저녁 6시 이후 먹지 않는 것처럼 간헐적으로 공복 시간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며칠씩 굶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오해, 땀을 많이 흘릴수록 독소가 더 많이 빠진다. 사우나에서 오래 있거나 과도하게 운동해서 땀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땀이 독소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발화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고
전해질 불균형을 만들어서 몸에 해롭습니다. 땀은 적당히 기분 좋게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많이 흘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독소가 쌓이면 나타나는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있다면 독소 배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성 피로,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다면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부 트러블, 갑자기 피부가 칙칙해지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뾰루지가 생기면 독소 과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 자주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면 장내 독소가 과도한 것입니다. 두통, 이유 없이 머리가 자주 아프다면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독소가 쌓인 것일 수 있습니다. 입냄새와 채취, 독소가 많으면 몸에서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입냄새가 심해지거나 채취가 강해지면 독소 배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우리 몸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독소 배출을 방해하는 것들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방해 요소는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과자, 햄, 소시지, 통조림 음식들. 이런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색소, 향미료 같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독소가 되어 쌓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대부분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장의 독소 배출도 방해합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 알코올입니다. 술을 드시면 간이 알코올 해독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독소는 처리를 못하고 쌓입니다. 나이 드신 후에는 음주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해 요소, 설탕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과자, 떡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이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독소가 쌓입니다. 네 번째 방해 요소,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독 기관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보면 독소 배출을 잘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독소 배출을 돕는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 또 하나는 독소 배출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 문제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장순옥 어르신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이 습관들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이 든 몸인데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손발이 덜 붓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졌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주변에서 얼굴이 맑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했다고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다른 습관들을 하나씩 불러왔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다 보니 채소도 더 챙겨 먹게 되고 더 걷게 되고 일찍 자게 되고 습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이제 계절별로 독소 배출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에 맞게 독소 배출 방법을 바꿔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봄철 독소 배출입니다. 봄은 해독의 계절입니다. 긴 겨울 동안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봄에 배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봄에 간을 보호하고 해독을 촉진하는 처방을 많이 합니다. 봄에 먹는 나물들, 냉이, 달래, 쑥, 두릅, 고사리
이것들이 왜 봄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연이 제공하는 계절 해독식품입니다. 냉이는 간 기능을 강화하고 달래는 혈액순환을 돕고 쑥은 소화를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봄나물을 충분히 드세요. 돈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밭이나 산에서 직접 캘 수도 있습니다. 봄에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몸도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이때 가볍게 운동을 시작하세요. 겨울 내내 굳어있던 몸을 풀고 림프 순환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시기입니다. 여름철 독소 배출입니다. 여름은 땀을 통한 독소 배출이 가장 활발한 계절입니다. 덥다고 냉방기기만 틀어놓고 계시면 땀이 나지 않아서 독소 배출 기회를 놓칩니다. 적당히 더위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땀을 내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수분 보충이 더 중요합니다.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일반 물과 함께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채류를 충분히 드세요. 이것들이 수분과 함께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공급해서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가을철 독소 배출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몸을 회복하는 계절입니다. 여름 내내 열기 속에서 지친 몸을 회복하고 겨울을 대비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시기입니다. 가을에는 뿌리 채소가 풍부합니다. 무, 연근, 우엉, 더덕 이런 뿌리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속 독소 배출에 탁월합니다. 특히 우엉은 장 청소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우엉차를 끓여 드시거나 우엉 조림을 만들어 드세요. 가을은 또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확립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수면이 불규칙해지기 쉬운데 가을부터 다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 두면 겨울 내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겨울철 독소 배출입니다. 겨울은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면 림프 순환이 느려지고 독소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의도적으로 실내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발 뒤꿈치를 올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팔을 크게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가벼운 움직임이 겨울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겨울에는 또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즐기세요. 생강차, 대추차, 계피차 이런 따뜻한 전통차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해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겨울에 이런 차를 마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령별로 독소 배출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50대는 몸이 변화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호르몬 변화, 근육량 감소, 기초 대사량 저하가 시작됩니다. 독소 배출 기관들도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 두면 이후 10년이 훨씬 건강하게 됩니다. 50대에 특히 중요한 것은 간 건강입니다. 갱년기 호르몬 변화와 함께 간이 처리해야 하는 물질이 늘어납니다. 과음, 과식, 불규칙한 식사를 줄이고 간을 쉬게 해주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60대 독소 배출의 황금기이면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약이 늘어날수록 간과 신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꼭 필요한 약을 드시되 건강 습관을 통해 약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60대에는 수분 감각이 더 떨어집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데 이상 이 시기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이 넘으시면 격렬한 운동보다는 부드럽고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독소 배출을 돕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수면이 특히 중요합니다. 뇌의 독소 배출이 수면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이 안 와서 힘드신 분들은 낮에 너무 오래 주무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가 좋습니다. 이제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특별한 식품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황, 즉 울금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항염작용이 탁월합니다. 특히 간세포를 보호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강황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강황가루를 밥이나 국에 조금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강황가루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찻숟가락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강황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독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루에 2잔에서 3잔의 녹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단,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밤에는 드시지 마세요.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간의 해독, 효소 활성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데치세요. 마지막으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빨간색의 독특한 채소인데 간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비트를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익혀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색깔이 강해서 소변이나 대변이 붉은 빛을 촵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독소 배출의 기본 원리, 10가지 생활 습관, 5가지 해독기관,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독소 쌓임의 신호, 방해 요소, 계절별 방법, 연령별 주의사항, 도움이 되는 식품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딱 한 가지만 정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겠다. 또는 식사 순서를 채소부터 바꾸겠다. 또는 점심 후에 15분 걷겠다. 이 중 하나만 정하시고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10가지 모두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독소와 구체적인 질병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독소가 쌓이면 어떤 질병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 독소와 고혈압의 관계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혈관 속에 쌓인 독소와 염증이 혈압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관 내벽이 독소로 인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심장이 더 강하게 피를 밀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소 배출이 잘 되면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줄이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천천히 줄여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독소와 당뇨의 관계입니다. 당뇨도 독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췌장에 독소가 쌓이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손상됩니다. 또 간에 독소가 쌓이면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식후에 걷는 습관, 채소부터 먹는 습관, 가공식품을 줄이는 습관, 이것들이 모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습관들을 열심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독소와 관절염의 관계입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관절염도 독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산이라는 대사산물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일으킵니다. 또 전신에 독소가 쌓이면 염증 반응이 증가해서 관절의 염증도 심해집니다. 수분을 충분히 드시면 요산 배출이 잘 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면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특히 물을 충분히 드시고 항염 작용이 있는 음식을 챙겨 드세요. 생강이 좋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생강차를 하루에 한두 잔 드세요. 맵지 않고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독소와 피부 노화의 관계입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소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콜라겐을 분해합니다.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포도, 토마토 이런 과일들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보호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좋습니다. 피망, 브로콜리, 귤, 키위, 충분한 수분 섭취도 피부에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다섯 번째, 독소와 뇌 건강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무서운 부분일 것입니다. 독소가 뇌에 영향을 미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나빠지고 심한 경우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의 독소 배출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중에 뇌의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운동이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독소 배출이 활성화됩니다.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주일 독소 배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채소를 먼저 드세요. 화요일입니다. 아침 따뜻한 물을 계속하고 오늘은 점심 후에 15분 걷기를 추가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아침 따뜻한 물, 채소 먼저, 점심 후 걷기를 계속하고 오늘은 깊은 숨쉬기를 3번 해보세요. 목요일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계속하고 오늘 저녁은 6시 이후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족욕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담그고 있으면 됩니다.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된장국을 드세요. 발효 음식 챙기기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일을 하나 하세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느끼세요. 그리고 잘 맞는 것들을 골라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압박을 갖지 마세요. 우리 서로에게 응원을 드립시다. 독서 배출을 시작하신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몸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독소 배출을 방해하는 음식과 음식 조합에 대해서입니다. 잘못된 음식 조합이 독소를 더 많이 만든다는 것 아셨습니까? 예를 들어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함께 많이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독소가 생깁니다. 고기와 밥을 같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고기를 드실 때 채소를 많이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일을 식사 직후에 드시면 과일의 당분이 발효되면서 가스와 독소가 생깁니다. 과일은 식사 전에 드시거나 식후 2시간 이상 지난 후에 드세요. 차가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번갈아 드시는 것도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드신 후 바로 따뜻한 국물을 드시는 것은 위장에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드시는 것도 독소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빨리 드시면 음식이 입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않고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음식이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하면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천천히 드세요. 한 입에 최소 30번 이상 씹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음식 맛도 훨씬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오고 독소도 덜 만들어집니다. 일석삼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독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독소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마음의 독소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 후회, 두려움, 이것들이 실제로 몸에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 배출 능력이 저하되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마음이 편안할수록 몸의 독소 배출이 잘 됩니다. 마음의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햇살이 따뜻했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다. 이런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높이고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용서도 마음의 독소를 배출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원망이 몸에도 독소를 만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몸은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독소 배출 습관을 하나씩 시작하세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응원하고 정보를 나누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이번에는 연령별, 질환별로 맞춤 독소 배출 전략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을 위한 독소 배출 전략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나트륨 독소를 줄여야 합니다. 나트륨은 혈관 속에서 수분을 당겨서 혈액의 양을 늘립니다. 혈액 양이 늘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이것이 혈압을 높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간이 세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국의 간을 조금 싱겁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싱거워서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혀가 적응해서 조금 싱거운 맛에도 익숙해집니다. 국 대신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밥과 반찬을 드실 때 국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물을 드세요. 국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바나나를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니 의사와 상담하고 드세요. 또 달걀 흰자도 좋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이 고혈압 약과 유사한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달걀, 흰자 2개에서 3개를 드시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을 위한 독소 배출 전략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속에 당이 쌓입니다. 이 당이 혈관 내벽과 결합해서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것이 당뇨 합병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독성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식사 순서, 아까 말씀드린 채소 먼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식후 걷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걸으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여주입니다. 여주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주 주스나 여주 차를 드셔보세요. 맛있은데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몸에는 정말 좋습니다. 계피도 좋습니다. 계피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나 차에 계피 가루를 한 꼬집 넣어 드시거나 계피차를 만들어 드시세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독소 배출 전략입니다.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염증을 만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염증을 늘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흰 쌀밥, 흰 밀가루, 설탕이 많은 음식, 가공육,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이 몸속에서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 강황, 생강 같은 향신료,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 이런 것들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합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배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무릎이 아프시다면 먼저 체중을 관리하세요.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게 가면서도 운동이 됩니다. 수영장에 다니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걷기라도 꾸준히 하세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독소 배출 전략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음식이 장 속에서 발효, 부패되면서 독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는 것 자체가 독소 배출입니다. 소화를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음식을 씹어서 드실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식사 중에는 한두 모금 정도만 마시고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후에 물을 충분히 드세요. 매운 음식을 줄이세요. 매운 음식이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위장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너무 매운 음식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매실입니다. 매실은 소화를 돕고 살균 작용도 합니다. 매실청이나 매실 주스를 식사 전에 조금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무도 좋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무를 생으로 갈아서 드시거나 깍두기, 무나물로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수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입니다. 주말이라도 너무 늦게 자거나 너무 늦게 일어나지 마세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약간의 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을 사용하세요. 온도는 약간 서늘한 것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를 섭씨 20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푸는 루틴을 만드세요. 족욕, 가벼운 스트레칭, 부드러운 음악 듣기, 책 읽기, 이런 것들이 몸과 마음에게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잠은 30분 이내가 좋습니다. 길게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카페인을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커피, 녹차,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 그리고 꿈을 꾸는 렘 수면이 반복됩니다. 이 중에서 깊은 수면이 독소 배출에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뇌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뇌에서 노폐물이 척수액을 통해 씻겨 내려갑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치매와 연관된 독성 단백질의 뇌내 축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충분히 잘 자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독소 배출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독소 배출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야 독소를 이겨낼 수 있고 독소가 잘 배출되어야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또 독소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독소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이 장 건강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나이 드시면 근육도 줄고 면역세포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콩 이런 단백질 식품을 매일 드세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비타민 D 부족인 분들이 많습니다.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낮 2시 사이의 햇빛이 비타민 D 합성에 좋습니다. 너무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좋지 않지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연어, 참치,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이런 음식들을 챙겨 드세요. 네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 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굴이 아연의 보물 창고입니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견과류, 호박씨 등에도 아연이 풍부합니다. 이번에는 독소 배출과 체중 관리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배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이 배 지방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라는 것이 쌓이는데 이 내장 지방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내장 지방은 일반 지방과 다르게 독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걷기입니다. 특히 빠르게 걷는 것이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빠르게 걷는 것을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시면 됩니다. 또 당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탕,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 단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을 줄이면 내장 지방이 줄어듭니다. 저녁 식사를 줄이고 아침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소화를 해야 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저녁을 많이 드시면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아침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을 가볍게 드세요. 이번에는 독소 배출과 치아 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치아와 독소가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면 잇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잇몸 염증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를 꼼꼼하게 닦는 것이 전신 건강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치실을 사용하세요. 치실이 닿기 잘 닿지 않는 치아 사이의 세균과 음식물을 제거합니다. 혀도 닦으세요. 혀에도 세균이 많이 삽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치석이 쌓이면 잇몸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스케일링을 받으면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스케일링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이번에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전투태세에 들어갑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혈압이 계속 높고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고 면역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독소 배출 능력도 계속 저하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상이나 이완 호흡입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세요. 생각을 모두 멈추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사회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사람과 교류할 때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취미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무엇이든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나무가 있는 공원, 산, 강가를 걷는 것이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뒷산을 일주일에 두세 번 걸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독소 배출, 운동, 스트레스 해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음악을 들으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특히 빠른 음악보다는 느린 음악, 자연 소리나 클래식 음악이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독소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 만들어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강력한 독소 배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간, 신장, 폐, 피부, 림프계, 이 5기관이 함께 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관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충분한 수분,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이 독소 배출을 돕는 핵심입니다. 비싼 해독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식이요법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이 정보를 찾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어온 내용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한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몸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합니다. 독소 배출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 채소 먹기, 걷기, 충분히 자기,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평생 하셨던 것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미 독소 배출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그 지혜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건강한 노후의 모습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우리 모두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우리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우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화할 힘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활기차고, 우리의 아침이 더 가볍고, 우리의 잠이 더 깊고, 우리의 소화가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모두의 건강이라는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 우리 모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독소 배출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방에서 시작하는 독소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독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기름을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기름이 연기가 날 정도로 뜨거워지면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고온에서 더 위험합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 기름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세요.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는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세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도 바꾸세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코팅 물질이 음식에 섞일 수 있습니다. 세제는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세제가 그릇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독소가 됩니다. 그릇을 충분히 헹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욕실에서 시작하는 독소 줄이기입니다. 화장품, 샴푸, 바디워시에는 다양한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됩니다. 특히 파라벤, 인공향료, 형광증백제 같은 성분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화장품을 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교체할 때 성분을 확인하고 더 자연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치약도 주의하세요. 불소가 과도하게 들어있는 치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성분의 치약이나 불소 함량이 낮은 치약을 선택하세요. 집안 환경에서 독소 줄이기입니다. 새 가구나 새 집에서 나는 냄새 아시죠? 포름알데히드 같은 독성 화학 물질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새 가구를 들이거나 이사를 하셨을 때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세요. 관엽식물을 키우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비,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란다나 거실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두시면 됩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도 주의하세요. 시중에 파는 방향제 중에는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연 에센셜 오일로 만든 방향제나 라벤더 같은 말린 꽃을 이용한 자연 방향제를 사용하세요. 자, 이번에는 독소 배출에 특히 효과적인 운동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 호흡 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앞으로 나오도록 하세요. 가슴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기세요. 이것을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배의 아래쪽까지 공기를 채워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와 독소를 내보냅니다. 두 번째, 목 돌리기와 어깨 돌리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중 하나가 목과 어깨 부위입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앞으로 뒤로 크게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목과 어깨 부위의 림프 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발목 운동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발끝입니다. 혈액과 림프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이기 쉽습니다. 발목을 크게 돌리거나 발가락을 위로 당겼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하세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발목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주먹 쥐기 운동입니다. 손도 림프절이 많이 있습니다. 주먹을 세게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손 안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운동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러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이제 독소 배출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독소 배출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매일 독소를 만들고 외부에서도 매일 독소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소 배출 습관도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운동을 못할 수도 있고 저녁에 야식을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끈기와 인내로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셨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한 부모님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손주들이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걱정을 덜 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세요. 내 건강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청주의 장순옥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마다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보면서 발목 운동을 하신다고요.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했는데 지금은 이 루틴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다고요. 습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50이 넘었어도 60이 넘었어도 70이 넘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유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실천할 독소 배출 10가지 습관입니다. 첫 번째, 아침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 두 번째, 식사 시 채소를 먼저 드세요. 세 번째, 하루 한 번 10분 이상 땀을 내세요. 네 번째, 깊은 복식 호흡을 하루 3번 하세요. 다섯 번째, 점심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걷기. 여섯 번째, 저녁 6시 이후 음식 끊기. 일곱 번째, 하루 물 6잔에서 8잔. 여덟 번째,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 아홉 번째, 된장, 김치, 발효 음식 매일 챙기기.
10번째, 하루 한 번 좋아하는 일로 스트레스 줄이기. 5가지 해독기관을 도와주세요. 간에는 마늘과 민들레, 신장에는 물과 크랜베리, 폐에는 깊은 호흡과 도라지, 피부에는 적당한 발안과 수분, 림프계에는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독소를 만드는 음식을 줄이세요. 가공식품, 알코올, 설탕, 짠 음식을 줄이세요. 마음의 독소도 배출하세요. 감사 일기 쓰기, 용서하기, 좋아하는 일 하기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정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족분들과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어떤 습관을 먼저 시작하셨는지 또 어떤 변화가 느껴지셨는지 알려주시면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나날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